코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코 수술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회복 과정 중에서 매끈하게 낫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잘하니까 그렇죠. 사실 그거는 너무 압축된 말이고,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코 수술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붓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일상생활에 복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시 다녀야 되고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붓기 걱정을 하는데, 붓기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붓기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칼로 절개도 하게 되고 박리도 하게 되고 지혈도 하게 되고 이런 조직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조직 손상이 생기면은 저희 몸은 방어적으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조직 사이로 수분이 이렇게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을 수밖에 없는데, 수술을 붓는 거는 당연하고 정상 회복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누가 수술했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붓습니다. 일주일째 이제 코 수술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부목을 하게 되고 일주일째 이 부목을 떼게 되는데, 생각보다 환자분들도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붓게 되는지 오늘은 이 수술 후 붓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붓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수술 범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수술의 섬세함, 그리고 세 번째는 개개인 피부 두께의 특징, 그 다음 네 번째는 수술 후 관리,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술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코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코 수술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코 수술이지만 아주 간단한 코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를 수정하는 코 수술도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 비중격도 많이 휘어 있고 코 안에 실이나 불법 필러나 그런 이물질도 많고 또 흉살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해결을 다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간단한 경우를 예를 들면은, 코를 높이게 되는데 휘어짐도 없고 대칭도 잘 맞고 콧대나 코끝의 모양도 나쁘지 않아서 단순히 콧대랑 코끝 높이만 살짝 높이는 수술, 이런 수술은 이제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코 수술이지만 실제 수술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수술 범위가 작으면은 상대적으로 붓기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재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수술 범위가 넓은 건 아닙니다. 코끝 연골만 살짝 다듬는 그런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수술 범위가 여기만 딱 수술하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은 거의 안 붓게 되죠. 그래서 코끝만 살짝 붓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붓기가 거의 없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의 경우 수술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고칠 게 많은 경우가 많고, 조직 자체가 이미 한번 손상을 받았던 조직들이기 때문에 좀 더 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의 섬세함인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병원이 붓기가 적은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손상이 적게 섬세하게 수술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술 후 부종과 멍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조직 손상을 줄이려면은 첫 번째, 정확한 수술 플랜으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우리 몸에는 피가 안 나는 부드러운 층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층을 따라서 수술하게 되면은 피도 덜 나게 되고, 피가 덜 난다는 말은 조직 손상도 적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붓기도 덜 나게 됩니다. 만약에 수술을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박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피도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혈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는 수술할 때 지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술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절개를 하겠죠. 절개를 하고, 두 번째는 박리를 해서 코를 열고, 세 번째는 모양을 다듬고, 이런 술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 술식 하나가 끝나면은 지혈하고, 또 다음 술식 한 다음에 지혈하고, 그 다음 술식 한 다음에 지혈하고, 이렇게 항상 지혈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회복 과정 중에서 피가 이렇게 차게 되면은 매끈하게 낫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인 코 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지혈도 열심히 하게 수술하고, 다른 병원들보다 수술 후 코 세척도 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코 세척이란 거는 코 안에 피가 차는 걸 혈종이라고 하고, 이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코 세척인데, 수술 후 피가 조금 차 있는 거는 당연히 정상입니다. 피가 하나도 없이 수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피가 차 있는 걸 예를 들어 정상적인 범위를 10에서 20이라고 하고, 피가 완전 한가득 차 있는 걸 100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제가 봤을 때 6, 70 정도 되면은 코 세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잡아서 한 40, 50만 돼도 세척을 하는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조금씩 쭉 깔린 채로 회복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회복 과정 중에 흉살로 변해서 코가 뭉툭한 느낌이 나기 쉽습니다. 재수술 하다 보면은 이제 수술 코 안을 열고 박리할 때 흉살이 쭉 깔려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측하건대 첫 수술 후에 회복 과정 중에 피가 쭉 깔린 채로 나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처치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낫게 되면은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피가 좀 고여있다 싶으면은 코 세척을 해가지고 확실히 제거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의사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특성인데요.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고 모공이 넓고 이런 피부일수록 붓기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코라고 해서 무조건 붓기가 많은 건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항상 지방 제거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은 코에서 지방 제거를 예쁘게 쫙 하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술하면은 충분히 붓기 적게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연적으로 피부가 얇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방 제거를 안 하고 두꺼운 지방층을 그대로 두고 수술해버리게 되면은 그 붓기가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의 회복 관리도 중요한데 제가 항상 코 수술하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수술을 안 하더라도 우리 몸은 잠을 못 자고 과로하고 밤새고 하면은 몸이 붓고 붉어지고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술은 제가 알아서 예쁘게 잘 해놓을 테니까 최소 일주일은 그 관리를 잘 해서 예쁘게 잘 낫는 것도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컨디션 관리,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 수술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수술 전으로도 이렇게 스스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